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6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한 지도 벌써 이제 6주차 들어갑니다.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건강을 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리더십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에서 꼭 실천을 해야 될, 또 앞으로 내가 변화를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꿈에 대한 강의,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그에 맞는 또 과제를 제출을 해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따로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조금씩 내주는 이런 과제물만 잘해주면은 학점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전체 내용은요, 꿈, 비전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전이죠. 그 지도자, CEO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꼭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만 꿈이 중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꿈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꿈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희망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루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유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또 왜 세워야 될까요? 이런 이유도 한번 알아보고요. 자,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네요. 오늘은 자, 보시면 넘어져도 꿈을 향해 넘어져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룬 꿈이 다른 이들의 꿈이 되게 하라. 이 정도 되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만 이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목적성하고 연관될 때 이 목적성이 뭡니까? 이 목적성은 내가 이룬 꿈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꿈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좋은 영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비롯한 주변 많은 사람들까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목적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꿈과 목적성,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프닝이 나왔고요. 꿈의 소중함 일깨우기. 꿈이란 왜 꿈을 세워야 되는가? 진로 탐색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꽃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비가 오면 굳이? 그죠? 굳이 꽃에 물을 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상황을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물을 줘왔던 겁니다.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좋은 습관이었으면 물론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어떤 일은 쓸모가 없어진다. 단지 기존에 해왔다는 이유로 취소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크고 원대합니까? 아니면 꿈이 작습니까? 그거는 각자가 꿈꾸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만 할 때 제 꿈은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꿈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그 꿈을 어떤 걸 이루어야 될지 지금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걸 이루고 싶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 왜 대학생 정도에서는 그런 꿈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저는 도전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도전을 해보라. 그 도전 속에서 결국 자기가 진짜 원하는 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 남을 변화시킬 것인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죠?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남을 변화시킨다, 상황, 환경을 변화시킨다. 좋죠. 하지만 제일 빠른 전략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셀프 리더십에서 말을 했지만, 니 똑바로 해라 하면 내가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 이런 것처럼 내가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까? 자,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을 가지고 있죠? 기상지침 시간, 그 다음에 자기암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청소, 독서, 운동, 계획,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하나 뭐죠? 자, 기상지침 시간 엄수. 이거 있죠? 기상지침 시간 엄수.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7가지부터 제가 핵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약속을 잘 지키느냐, 윤리적 도덕적 어긋남이 없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요. 자기개발 시간에 시간 투자하고 있느냐 이건데, 여러분이 공부를 시험 기간에 몰아서 하면 여러분은 자기개발을 시간 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 개발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회사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개발에 시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험 기간, 그죠? 그 시간에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 개발에 시간 투자 습관은 안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습관 얘기를 또 많이 해줄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게으른 습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은 습관이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어떤 건지 알고 다 알지만,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이 게으름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꿈에 대한 동기가 낮을 수도 있고요,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작은 것을 저는 무시했다 생각해요. 작은 것을 무시했다. 청소를 하라, 일찍 일어나라.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하고 책 읽는 거하고 당장 내 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누구 내 꿈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 꿈이 기공학자인데, 내 꿈이 운동선수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사소한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내는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많은 이미 성공한 인물들이, 또 그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책을 제가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것을 그러면 바꿔내면 나중에 큰 것도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비 효과 이런 말 들어봤죠? 중국에서 황해에서 부는 바람이 그죠? 그 나비의 그 부는 바람이 그죠? 미국 대륙에 큰 회합물과 토네이도를 만든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큰 걸 이뤄낼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자, 먼저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자, 이 장면이 2차사 내용인데요. 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 많이 웃고 있다면 무대에서 재미난 얘기를 개그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웃을 표정이 아니죠.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게 웃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보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삶이 정말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안 되기 시작해요. 마음먹은 대로 정말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오픈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마인드는 뭐냐? 비비불 하지 않는다.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이겠지만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줘도 그 말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마인드가 안 된 사람은 뭘 하지 않죠? 미인 대칭을 하지 않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그것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이미 습관화됐기 때문에 누굴 먼저 만나든 내가 먼저 보면 저는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먼저 오프닝으로 긍정의 내용입니다. 자, 긍정의 내용을 왜 먼저 서두에 넣었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원대하게 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없고 부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꿈을 크게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모두 헛되게 보이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하고는 안 맞고 그는 능력이 좋고 실력이 좋은 어떤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잘 알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아직 80%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전해보고 나서 실행해보고 나서 나중에 점검해보고 나서 그때 여러분을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섣불리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나이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안다고 평가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전을 몇 번 해봤다고요? 여러분이 실행을 몇 번에 옮겨봤다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학업 성적 그걸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경쟁 구도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정말 뛰어나고 실력이 우수하고 아직 끄집어내지 않은 재능이 80%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자기암시 큰 소리로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하면 좋다 했죠? 저는 아침마다 자기암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자기암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동행을 깨워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따라해보십시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다 한다니까요. 네? 조지 소로스, 많은 성공 인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긍정의 마인드를 끌어기를 푸는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자. 나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이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는다. 하고 있겠죠?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만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념의 사나이, 신념의 여성 누구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걸 처음 하는 사람 사이비 교주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게나리아, 시베리아라는 이런 욕설들이 나오지 않기를 저는 박수고대합니다. 조금만 뭐 안되면 십자가 붙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계속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될 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반드시 내 입에서 긍정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시죠? 그 꿈은 무엇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루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그 꿈도 목표도 잊어버립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세웠던 꿈들을 잊어버릴까요?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세웠던 그런 목표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폴 발레리가 한 말인데, 자,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폴 발레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 그 꿈을 한번 상기시키고 해볼까요? 나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서가 될 것이다. 나는 100을 벌어 10을 기부하고 10,500편 빌딩을 세우고 100권의 책을 써서 10권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는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셀프 인성 리더십 교과목을 개설해서 인성 분야의 최고의 강사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저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을 자주 되뇌이고 반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강의를 집중해 잘 들을 것인가, 대충 들을 것인가, 그렇죠?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공부일 거고요, 독서일 거고요, 맞죠? 많은 사람을 관계일 거고요. 자, 이런 준비를 해야 어떤 준비를 할까요? 바로 꿈을 준비해야 됩니다. 꿈을. 그래야 어디를 향해 갈지 정확한 이 꿈이 뭐죠? 이 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겠지만 그래서 왜 꿈을 세워야 하는가? 왜 꿈을 세워야 되는가? 일평생 살면서 왜 꿈을 세워야 되는가? 이 생각을 아마 오늘 처음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없으면 안 되나? 없어도 됩니다. 꿈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떻게든 이렇게든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뭔가 잘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처음부터 설정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나중에 훨씬 더 후회가 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왜 세워야 되는가? 첫째, 꿈은 특별한 뭘 말합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은 집중력, 이 집중력을 말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성공의 조건, 전문가가 되는 비결, 집중,
반복, 끊기지 않습니다. 집중, 반복, 끊기. 집중, 반복, 끊기. 집중, 반복, 끊기.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둘째, 꿈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면 올바른 선택을 좀 못할 텐데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그죠? 오르다 보면 그냥 산을 막 오른다면 자기가 원래 오르려고 했던 산을 못 오르고 계속 에너지만 낭비할 것입니다. 제대로 선택된 하루는 24시간,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죠? 꿈을 이루는 그 시기는 충분히 분명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제대로 이루려면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넘칠 때, 에너지가 많을 때, 그죠? 그때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꿈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통해서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죠. 자, 꿈은 솔선하게 만든다. 솔선수범. 솔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걸 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기주도,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 자 보세요. 나는 대학교 와서 반드시 내가 대학 그죠? 한번 장학금을 받을 거야. 성적 장학금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꿈이 간절하다면 더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솔선해서 뭔가 해내고 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한번 정립해서 인성교육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사회에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능력, 실력, 돈 여기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최고인 양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 그딴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화를 제가 노력을 해서 그보다도 선생님과 그죠?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 교우관계에서 신뢰관계, 서로가 이 신뢰관계 형성되어서 서로가 협업하고 서로가 그 협업 속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혁신가가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제 생각에 이런 생각에 동참하면 여러분도 많은 지시를 여러분 스스로가 쪽지에 한번 남겨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어떤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꼭 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꿈과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는 그게 단순하게 세워진 건 아닙니다. 이런 계통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또 학생을 많이 지도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그 꿈들을 꾸게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꿈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목적지가 분명하고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이 좀 있다 보면 의지가 있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요일 같은 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여수를 가야 된다. 울산에서 여수로 당일치기로 가야 된다. 이러면은 거의 한 6시, 늦어도 한 5시, 빨라도 좀 빠르게 하면 5시, 4시도 출발해 봤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 도착을 많을 때는 빨라야 4시간 반, 한 5시간 걸리니까요. 그 정도 해야 거기서 한 2-3시간 보내고 올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출발하면 정말 전심때쯤 도착해가 그저 밥 먹고 그냥 오면 관광 좀 하려 하면 벌써 해지고 올 때 벌써 오는 시간이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럴 때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어떻습니까? 뭔가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샘솟는 건 뭡니까? 여행 갈 때죠. 여행 갈 때. 이 여행 뭐 제주도 여행이다, 뭐 하와이 간다, 뭐 괌이다 이러면 비행기가 새벽 4시다, 2시다 뭐 상관없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일념하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공급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하기 때문에 그걸 꼭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더 뭡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피드백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된다 했으니까. 자, 보세요. 올해 2021년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목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쵸?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연초에 이런 목표를 내가 세웠었는데, 올해 이런 게 달성되고, 이런 건 조금 위험하지만, 이런 게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상당히 목표 달성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6번째, 꿈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는 능력을 준다. 꿈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는 능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시면 꿈은 미래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태. 내가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원하는 꿈을 지금 상태에서 딱 보는 순간 너무 거리가 멀죠. 와, 내가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있어야 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아무리 먼 꿈도, 아무리 큰 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 일과에 그 꿈이 묻어나고 있다면, 그 꿈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꿈에 한 발자씩 도전할 수 있다. 제가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책도 쓰지 않고 강의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면 제 영향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책을 써서 내면은 그걸 또 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또 이런 내용을 보고 내가 인생 좀 바라야 되겠구나, 제 강의를 또 올리면 이 강의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인생이 바른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안 올리면 되는 거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게 말과 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글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래서 현재의 상황, 미래의 꿈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결고리 역할.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다가 꾸는 꿈하고 똑같습니다. 개꿈인 거죠. 개꿈. 개꿈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꿈을 세워야 되는 이유 해서 보면, 첫째, 내가 이룬 꿈으로 남을 돕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룬 꿈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내가 이룬 꿈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 내가 이룬 꿈으로 남을 돕고, 내가 이룬 꿈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내가 이룬 꿈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랬는데, 존경, 인정,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거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경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물어봤어요.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네. 존경받고 싶습니까? 존경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는데 존경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대학생을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나는 내 목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나와 관련된 친인척 어떤 이런 게 아닌 혈육이 아닌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내
내가 쓴 책을 보고 내가 해놓은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 무협자리에 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강연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다. 그때 그 강의를 내가 들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일심우일심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가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나만의 꿈과 목표 달성, 나만 잘 살면 된다. 타인의 삶까지 배려합니다. 내 꿈은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한다, 그죠? 처음부터 막 남을 도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시작하다가 빨리 이쪽으로 어느 정도 되면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목표는 성적, 좋은 대학, 비싼 차, 대기업 취업, 공무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은 나만의 목표가 되겠죠. 더불어는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효도하고 변화하고 발전시키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결국은 이타심이기 때문에 나도 잘 되고 주변까지도 잘 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꿈을 이룬 인물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인데요. 페르디난 슈발이라는 사람, 우체부고요. 우편 배달부입니다. 글도 몰랐고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도 그는 늘 자기만의 궁전을 꿈꾸며 살았다. 건축가도 아닌데 우편 배달부가 궁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궁전을. 그는 돌과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그 돌을 주워 소중히 길을 걸어가는데 그 돌이 기이한 형체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돌이 좀 형상이 되게 좀 기이한 형체를 떼서 그 돌을 주워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 매일같이 기가 한 개의 돌을 모아 들였다. 그리고 낮에는 우편 배달부 일을 하면서 밤에는 불빛 아래 그 돌을 조각을 새기고 그 돌로 기둥을 쌓기도 하여 궁전을 짓는 건축가가 되었다. 이렇게 돌을 계속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무려 33년 동안 돌에다가 뭘 새기고 한 거죠.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76 나이에 마침내 상상의 궁전이 완성되는데 성의 길이는 총 26m나 되었고 폭은 14m, 높이는 10m에 이르렀다 하면서 다른 사람 손으로 지은 성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으며 게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은 세상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관광 상품화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페르디난 슈발이 만든 궁전입니다. 꿈의 궁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우편 배달부가 좀 취미생활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33년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3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재밌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 재미. 저 역시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는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또 그 깨우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새로운 걸 또 깨우치려고 무슨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걸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준비된 반복적인 것만 계속 주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운 걸 깨우치고 또 깨달아서 그 좋은 깨달음을 또 사람들에게 주고 싶거든요. 자, 이런 게 저의 어떤 그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게 재밌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요리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쪽에 강의를 하면서 그때 그 아주마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쪽으로 강의를 해봐도 되겠다 해서 강의하는 걸 내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해서 식품 관련 쪽으로 빠질 뻔도 했지만 다시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다가 보니까 주제가 바로 리더십이었고 그 리더십 내용 속에서 제가 알고 경영학을 다시 또 공부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저는 독서였어요. 독서.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스승을 책이라 생각하고 책 읽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으면 정말 긍정의 에너지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관련 책도 많이 읽었어요. 볼까요? 또 인물 사례입니다. 누굴까요? 꿈의 소중함을 이기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신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즐겁니? 라고 했습니다. 소년님은 대답합니다.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닙니다. 제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작가죠. 자, 이분이 쓴 책으로 이렇게 올리버 트위스트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람이 구두를 닦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 나는 훌륭한 작가, 어떤 나중에 큰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구두를 닦아서 뭔가를 해서 뭘 배우고 뭘 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돈을 벌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어봐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걸 통해서 절약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빨리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는 거 세 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뭡니까? 걸음마 단계에서 걷는 거. 두 번째 독립하는 거. 세 번째 독립은 뭔가요? 자립을 하는 거죠. 바로 꿈입니다. 꿈. 사명이죠. 내가 이룬 꿈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롭게 하겠다. 그럼 저는 세 번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꿈들을 하나씩 달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또 누굽니까? 메인이죠. 메인 가수인데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스티비 원더. 대표적인 노래가 I just go to say I love you 이런 노래 있죠. 이 시력을 잃은 사람인데 뭐라 했습니까? 시력을 잃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전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이 스티비 원더가 일반 정상적인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실에 쥐가 이제 출연하기 나타났어요.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 막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숨었는데 이 스티브 원더가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가 밝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교탁 뒤에 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정말 거기에 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원더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은 안 보이지만 귀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구나. 너 그 귀를 이용해서 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렴 라고 했을 때 이 스티비 원더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기타 연주였어요. 기타 연주를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이 스티비 원더보다 우리가 뭐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어났는데 이런 분들도 뭔가 꿈을 향해 도전하고 뭔가를 해냈는데 그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이 저도 같이 노력해서 울산대학교를 최고의 대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빛나게 해야 됩니다. 울산대학교가 나를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울산대학교를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잘되면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면 울산대학교 안에 동창이 하나 그죠?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자,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자,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헬렌 켈러가 어느 대학을 나온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일반 여사의 도움으로 이런 앞도 안 보이고 귀도 먹었지만 학교를 잘 졸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시청에 있습니다만 근처에 있는데요. 그게 강연을 제가 1년 반을 갔습니다. 원래 처음에 강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무슨 강의를 제가 자신감 강의를 해달라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와서 그냥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에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갔었는데 1년 반을 했어요. 시리즈 강의를 주 1회씩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업체 강의가 있었고요. 오후에 이제 시각장애인 강의가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와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픈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시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저는 오전에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분들이 고개를 막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보이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듯한 표정과 그런 제스처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신지. 정상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당황해하면서 집중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만, 목표만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잡고 도전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생을 어느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희망을 가져봅시다. 시각장애인 중에도 외국에서 외국 장관 해체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성봉인가? 하여튼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러니까 뭔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못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내가 코드를 맞출 것인가 이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서울에 비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지방대학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 암울해집니다. 그러면 좀 더 힘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말씀드렸죠. 하버드대가 책을 100권 보고 서울대가 책을 30권 읽고 지방대학의 책을 15권 읽는다면 여러분이 1년에 책을 100권 읽으면 여러분 울산대학은 하버드대입니다.
울산 대학은 한국대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는 철이 없을 때는 가난을 많이 탓했습니다. 왜 우리 집이 가난할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 전에 철없을 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지만 이렇게 나를 낳아주고 잘 길러주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가시겠습니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땡땡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비행기는 지금 출발하여 날씨 좋은 날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딱 이렇게 했는데요. 이 비행기 타겠어요? 이런 손님 죄송합니다. 날씨 좋은 나라가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추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확한 목표가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런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어느 달팽이가 나무를 기어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벌레가 달팽이한테 한번 충고합니다.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사과나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달팽이가 그 벌레한테 한마디 충고를 해줍니다. 다시 뭐라고요? 내가 저 꼭대기에 도착할 점에 사과가 열린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달팽이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병만도 이런 말 했죠.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김병만이 아마 얘기했습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자, 꿈이란 3년, 5년 후에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꿈은 아침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 찾았다고요? 너무 조바심하지 마세요. 나도 이거 어렵게 찾았습니다.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 설레는 꿈은 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뜻대로 딱 이렇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무엇이 되겠다고,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인생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겠다. 또 부자로 살겠다.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다. 또 이 세상을 바꿔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귀찮잖아, 힘들잖아, 굳이 내가 꼭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해내야 됩니다. 자, 동시에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좌표이자 나침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늘의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별똥별에서 교묘한 기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얌전하게 해서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별똥별은 떨어질 때 3초가 걸립니다. 3초에서 5초가 걸리는데, 자, 이때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꿈을 매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을 매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원을 빌 수 있는 거예요. 3초, 5초 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꿈을 상기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 차이는 꿈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꿈을 꾸라. 계속 꿈을 이미지화 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자.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면 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을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걸 적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이 꿈에 관련되어 있는 시트지가 갈 겁니다. 꿈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도록 꿈에 대한 시트지가 한글 파일로 제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알차게 꽉꽉 이렇게 채워서 해주면 과제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대중인 연설가, 100권의 책에서 10권의 베스트셀러 작가, 100을 벌써 10월 기부, 인성교육 전문가, 인성교육 교과서 집필,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이 20년 가까이 이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룬 것도 참 많습니다. 책도 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강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도 좀 벌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인성교육 관련 쪽으로 강의는 책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지금 3권이 컴퓨터 안에 지금 들어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낼 겁니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수정해가지고. 자, 어떤 산을 오르고 싶은가? 자, 보세요. 여러분 1번 산, 2번 산, 3번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 마음에 들습니까? 와우. 빠쭉 타고 올라가네요. 여기는 2번 능선이고요. 3번은 계단입니다. 자, 뭐 2번, 3번 산, 2번이 쉽다 생각하는데 3번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3번은 계단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2번이 더 어렵고 3번은 쉽다. 자, 그러면 어떤 산? 나는 1번 산을 오르겠다. 1번 산은 준비 없이는 절대 못 오릅니다. 이거 김밥사가 바로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세계 최고의 대중 연설가인데 이게 금방 되겠냐고요. 좀 TV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에도 한번 올라오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를 좀 받고 싶고요. TV도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그때 짤막하게 나오는 TV 말고요. 케이블 TV에 내가 잠깐 나오는 거 봤을 겁니다. 본 사람님. 자, 아무튼 준비 없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 말 그대로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일신 후 일신 계속해야 돼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을 2개를 찍어야 됩니다. 출발선과 도착선인데요. 도착 지점인데요. 자, 일단은 시작점에서는 현 위치를 잘 분석해야 되고 도착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분석과 그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분석해야 된다. 나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잘하는 장점, 단점 무엇이고, 나의 성격은 어떻고, 나의 어떤 그죠? 기질적인 부분에서 그죠? 어떤 부분은 좀 바꿔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나의 환경은 어떻고, 그죠? 나의 그죠? 타고난 또 특성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양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써놓은 책만 계속 읽었지 사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꿈이 뭔지 꿈을 세우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죠. 나를 잘 알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면 꿈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꿈을 명확하게 잘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꿈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꿈이 명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꿈은 바로 숫자로 측정, 매주어를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을 빼앗기지 않는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누가 뺏어갔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네가 그 꿈을 이룬다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표 설정 마감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일과에 묻어놔야 됩니다. 꿈은 선언하고 벽에 붙여야 됩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보면서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 매일 꿈을 이룰 수 그 꿈을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꿈과 관련된 인물을 찾아서 동호회를 만들어도 되겠고요. 꿈과 관련된 자료 수집. 이거는 1번 되면 8번은 자동입니다. 1번이 되는데 8번이 안 된다. 그럼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1번 되면 8번 자동. 2번 단기 목표보다 장기 목표의 우선순위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되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실패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실패가 과정이고 성장이고 그죠? 변화하고 발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 한 발 또 실수로 실패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 하버드 대학교, 뭐 예일 대학교 연구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얘기 나오냐 예일 대학교에서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꿈을 경영대학원생들 100명을 꿈을 이렇게 세워서 적게 했습니다. 근데 적었는데 나중에 한 20년 후에 1972년도인가요? 76년도인가요? 해서 90몇 년도에 다시 96년도에 76년도에 이걸 해서 다시 96년도에 했더니 놀랍게도 100명 중에 3명이 자산이 돈으로 좀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3명의 자산이 97명을 다 합쳐도 안 돼요. 그 3명의 자산이 엄청 많았는데 그 3명이 그 MBA 과정을 졸업할 때 뭐라고 꿈을 적었냐, 아주 꿈을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적었더라고요. 그 3명이 크게 또 꿈을 이뤘고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3%, 생각만 10%, 목표 성실 27%, 단기 목표 60%. 결국은 하버드대에서 이런 자료가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 독립 노인, 불편없는 노인, 무기력 노인, 하루살이 노인 60%. 자,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경제적 독립해야 되겠고 불편한 노인 정도 돼야 되겠죠. 무기력한 노인, 하루살이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3%의 사람들은 학창 시절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반드시 글로 적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글로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시트지를 올려줄 테니까 그게 잘 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주고 거기서 과제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부 뽑아서 집에다 딱 붙여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 하겠네. 스마트가 뭔가요? 자, 앞에 글자를 따서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어찌보면 성취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그죠?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현실성이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 마감 일자죠?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꿈과 목표들은 계속 미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죠? 계속 미뤄서 나중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애매한 목표들을 보세요. 간호사가 되어서 일빈자가 되겠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 분야에 내고는 책을 읽겠다. 의학을 공부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3시간씩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꿈들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애매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꿈과 목표가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어서 전체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절벽이 나온다면 둘러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해 가서 정상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나는 여기에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기를 하려고 하는 많은 준비 과정 속에서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순회 강의 책 출간했는데 여기서 멈춰지고 프랜차이즈 사업 이것도 잠시 했습니다. 하다가 좀 멈춰져 있었고, 자, 전국 세계 사업 확대 교과서 선정, 세계 대중경 설강,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자선사업가로 해서 뭘 많이 자선사업으로 하고 싶었냐면 강연도 무료 강연이겠지만 저는 도서관을 서점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북카페식의 독립서점을 만들고 싶어요. 독립서점 어떤 거냐면 그냥 많은 책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스무학 서적 중에 14가지가 있는 겁니다. 14가지 중에
자신감, 꿈, 자기관리, 대중스피치, 인간관계, 성공습관, 이렇게 창의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 행복, 소통, 절제, 칭찬, 유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칭찬했습니까? 행복했고, 소통했고, 유머했고, 예, 행복했고, 예, 하여튼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예, 칭찬, 유머, 정직, 예, 정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가지, 14가지의 테마별로 해서 전체적인 서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차도 마시고 강연도 듣고 또 뭡니까?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온라인 세계에서 접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어떤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내고 싶어요. 자, 그렇게만 해 나간다면은 저는 아주 무난하게 제가 원하는 걸 좀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작성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아 생전에 홀로 쓰기를 몇 번 한다고요? 3번 한다. 첫 번째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끓을 때,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사명감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명감이 뭐라고요? 사명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사명감을 보여드릴게요. 첫째, 교육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큰 비전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할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배고픔에 가슴 앓는 사람에게는 자선 사업의 기업가 정신으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선물할 것이다. 훌륭한 인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성교육 분야에 기초적인 틀을 세워서 반드시 교과목을 개설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을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꿈이 또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이걸 좀 마저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한 내용 또 별로 안 좋아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연계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아무튼 꿈 관련 과제가 올라오면 여러분 잘 꼼꼼하게 칸을 무조건 꽉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고 적는 난이 7개 정도 있는데 최소한 5개, 6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2개, 1개 이렇게 적고 3개 적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방향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좀 꽉꽉 채워서 안 해도 되지만 조금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꿈들 이번 기회에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